a message of hope and optimism. Optimism that is based on actual physics. Earth can and will move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will do so in your lifetime.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양산형 사이버캡 생산 시작, 테슬라 FSD 및 실주행 데이터의 의미, 테슬라 로보택시 안전성, 스페이스X와 XAI의 자율드론 개발 프로그램 참여 및 기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양산형 사이버캡 생산 시작. 자율주행 시대의 아이콘이 어떤 날씨 조건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사이버캡이 빛 속에서 테스트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2026년 2월 17일 오늘 기가 텍사스에서 첫 번째 양산형 사이버캡이 발표되면서 테스트용으로 사용되었던 핸들과 페달이 장착된 엔지니어링 버전들은 이제 폐기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충돌 테스트 시설에 주차된 엔지니어링 버전 5대를 목격했습니다. 테슬라가 테스트용으로 생산되었던 사이버캡에서 벗어나 기가 텍사스 생산 라인에서 막 출고된 첫 번째 양산형 사이버캡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본격적인 양산은 4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불과 6에서 9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17일 오늘 최초의 양산형 사이버캡이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공식적으로 생산 라인을 떠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 차례 확인했듯이 이는 시범 생산 차량이며 본격적인 양산은 4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양산형 사이버캡 생산 개시는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극적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세계 최초로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위해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차량입니다. 센서는 전혀 없고 오직 카메라만 탑재했습니다. 역사적인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최초의 양산형 사이버캡이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떠났습니다.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고 레이더도 없고 라이다도 없습니다. 오직 카메라만으로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4년 10월에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고객에게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사이버캡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고 가격은 $30,000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버나 리프트 운전기사들이 10에서 20대의 사이버캡 차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여러분은 자신의 차량들을 관리하는 목자가 되는 겁니다. 꽤 멋진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2027년 이전에 사이버캡을 $30,000 이하의 고객에게 판매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2. 테슬라 FSD 및 실주행 데이터의 의미. LA의 폭우 속에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가 몇 번 표시되긴 했지만 FSD는 폭우 속에서도 45분간의 주행을 무사히 마쳤고 상황에 맞춰 속도를 조절했으며 심지어 침수된 차선을 스스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FSD P14.2.2.5 실사용 후기가 공유되어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시간, 10회 이상 주행 결과 모든 드라이브가 매우 매끄럽고 정제된 느낌이며 전반적인 안정성과 일관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크리핑 개선으로 이중 정차가 줄었고 판단 후 과감하게 진행하며 이전 대비 망설임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심 및 고속도로 스탠다드 모드에서도 느린 차량을 빠르게 회피하였으며 차선 선택이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판단이 인간 운전자에 가까웠습니다. 내비게이션 관련 LA 일반 도로에서는 특이 오류가 없으며 일부 지역에서 보고된 이상 회전 문제는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단, LA 국제공항 2층 구조 구간에서는 여전히 상하층 혼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형 도로에서 우측 갓길 주차 차량이 많을 경우 중앙 차선 유지 경향을 보이며 빠른 흐름에서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인간형 전략으로 보입니다. B14.2.2.4에서 개선된 수직 주차 성능을 유지하였으며 평행 주차도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총평을 해보면 이제는 큰 결함을 찾기보다 미세한 차이를 찾아야 할 수준이며 보행자 밀집 구간에서도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자율주행 FSD의 개성이 무엇인지 체감 가능하며 점점 더 인간적이며 세련된 운전 스타일로 진화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반복 주행 시 신뢰감이 확실히 높아진 빌드였습니다.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 FSD 관련 새로운 메모를 올렸습니다. 테슬라 공식 FSD 안전 추적기를 방문해보니 514분 동안 테슬라의 FSD 주행거리가 514만 1738마일 증가했습니다. 이는 분당 1만 3마일을 주행한 셈입니다. FSD 주행거리의 90%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테슬라의 FSD 주행거리는 미국 전체 주행거리의 0.1435%에 해당합니다. 분당 1만 3마일의 속도로 주행한다면 매분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알래스카주 앵커리지까지 왕복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십억 마일의 실제 주행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테슬라의 공식 자율주행 FSD 시스템 누적 주행거리는 놀라운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8시간 만에 500만 마일 이상이 FSD 모드로 주행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매분 약 1만 마일씩 추가된 셈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데이터는 엄청난 경쟁 우위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환경, 즉 혼잡한 교통, 변덕스러운 날씨, 도심 및 시골 도로에서 시스템이 더 많은 실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할수록 모델을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대규모 신경망 기반의 비전 시스템을 주로 사용합니다. 특정 지리적 영역에 국한된 시스템과 달리 FSD는 수십만 명의 운전자에게 배포되어 지속적인 실제 주행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미국에서 연간 주행되는 총 마일수를 고려하면 이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이미 자율주행 모드에서 수십억 마일을 누적한 것입니다. 자율주행 경쟁에서 핵심 질문은 더 이상 자율주행이 가능한가? 가 아닙니다. 누가 실제 주행 경험을 가장 빠르게 축적하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쟁의 우위는 분명 데이터에 달려 있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기능이 네덜란드 방문 둘째 날 암스테르담에서 30분간의 시승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테슬라 사무실에서 디맨까지 아무런 망설임도 실수도 없이 놀랍도록 뛰어난 자율주행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3. 테슬라 로보택시의 안전성.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행되는 테슬라 로보택시의 안전성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 사이에 2배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건당 주행거리는 20만 8천 마일에서 41만 7천 마일로 증가했습니다.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소유한 한 전문가가 말합니다. 2026년 1월 로보택시 사고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2026년 1월 안전 탑승자가 제거된 후 MPI, 즉 사건당 마일수가 약 20만 마일이었던 것에 비해 수치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사건당 마일수는 약 40만 마일입니다. 저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가 1분기 말까지 인간 운전자를 완전히 능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 수치는 몇 가지 방법론적 개선으로 인해 이전 예측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로보택시 주행거리를 약 2.5배 정도 과소평가했는데 이는 제가 추측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오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자율주행 차량 운영업체의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월간 사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매체가 2025년 12월에서 2026년 1월까지 테슬라 로보택시의 오건 보고 사례를 모두 심각한 사고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 보고서를 직접 확인한 결과 5건의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차 중 버스의 후방 및 측면 매우 경미한 접촉이었으며 두 번째는 주차장 내 고정물 후진 접촉으로 1마일/h의 속도로 피해는 극히 경미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차장 내 기둥 및 나무 후진 접촉으로 2마일/h의 속도로 피해는 극히 경미했습니다. 네 번째는 도로에서 고정물 직진 충돌로 17마일/h의 속도로 피해는 경미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형 트럭과 도로에서 저속 접촉으로 4마일/h의 속도로 피해는 매우 경미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이번 사례가 없었으며 에어백 전개도 없었고 견인도 필요 없었으며 한 건은 테슬라 측 과실이 아니며 두 건은 주차장 내 저속 접촉이었습니다. 2025년 마지막 2달 동안 로보택시 누적 주행거리는 약 22만 5천 마일이었으며 2026년 초 대비 2월 현재 차량 대수는 2배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인간 운전으로는 미국에서 매일 평균 11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자율주행의 핵심 가치는 사고 제로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며 사고 간 평균 주행거리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초점은 자극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안전성 개선 추세에 맞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4. 스페이스X와 XAI의 자율드론 개발 프로그램 참여. 스페이스X와 XAI가 자율드론 개발을 위한 미 국방부 펜타곤 프로그램에 참여해 경쟁하고 있으며 오펀AI도 이 경쟁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그 산하 XAI가 미 국방부의 비공개 경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연은 음성 명령으로 통제되는 자율드론 군집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차세대 AI 기반 무기 체계를 목표로 합니다. 상금 규모는 1억 달러에 달합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초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스페이스X는 이미 미 정부의 핵심 방산 계약업체로 활동해 왔으나 공격용 자율무기 소프트웨어 개발에 직접 나서는 것은 새로운 행보입니다. 머스크는 과거 사람을 죽이기 위한 새로운 도구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 이번 참여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이번 경연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단과 미 특수작전사령부 내 신설 조직인 국방자율전단이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국방자율전단은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조직으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된 레플리케이터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수천 대의 소모성 자율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경연은 6개월 동안 5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1단계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고 이후 실제 플랫폼 시험으로 확대됩니다. 핵심 목표는 전장 지휘관의 음성 명령을 디지털 명령어로 전환하여 공중, 해상 등 폭수 영역에서 다수의 드론을 자율적으로 협업, 추적,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1월 발표에서 인간, 기계 상호작용이 시스템의 치명성과 효율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격적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XAI는 최근 워싱턴 DC와 미서부 지역에서 기밀 또는 최고기밀 보안 인가를 보유한 엔지니어를 대거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국방부, 연방계약업체와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자를 우대하며 채용 절차를 일주일 내 완료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xAI는 지난해 12월 자사 챗봇 그록을 정부 시스템에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전에는 2억 달러 규모의 펜타곤 계약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는 오랫동안 국방부의 위성 발사 및 군 통신, 정보 시스템을 지원해왔으나 주로 재사용 로켓과 위성 사업에 집중해왔습니다. 스페이스X는 보잉, 록히드 마틴과 함께 미 국방부의 핵심 위성 발사체 공급업체로 꼽힙니다. 이번 경연에는 xAI 외에도 오펀AI가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오펀AI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어플라이드 인투이션의 제안서에 기술 지원 형태로 포함되었으며 역할은 전장 지휘관의 음성 및 기타 입력을 디지털 명령으로 변환하는 미션 컨트롤 요소에 한정됩니다. 드론 군집의 직접 운용, 무기 통합, 표적 결정 권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스페이스X와 xAI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공동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챗봇 및 생성형 AI를 무기 플랫폼에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국방 관계자들조차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음성을 작전 결정으로 직접 변환하는 과정에서 인간 개입이 배제될 경우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은 편향성과 헐루서네이션 즉 환각 현상을 안고 있어 표적, 식별 및 교전 판단에 활용될 경우 오작동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미 국방부는 올해 1월 발표한 AI 가속 전략에서 전장 계획 수립부터 표적 지정까지 AI 에이전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는 2018년 구글의 프로젝트 메이븐 사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구글 직원들은 드론 영상 분석에 AI를 활용하는 국방부 프로젝트에 항의하여 집단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xAI는 2023년 설립된 머스크의 AI 기업으로 소셜미디어 X와 챗봇 그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스페이스X와 기업가치 1조 2,500억 달러 규모의 합병에 합의하였습니다. 머스크는 이를 지구 안팎을 아우르는 가장 야심찬 수직 통합 혁신 엔진이라고 표현하였으나 무기 기술 통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펜타곤 프로젝트를 통해 양산은 AI 로켓 위성, 인터넷 실시간 정보 플랫폼을 결합한 군사 응용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AI 산업의 상업화 압박과 윤리 논란이 동시에 커지는 가운데 머스크의 행보는 기술 혁신과 군사 활용의 경계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촉발할 전망입니다. 5. 기타 소식 2022년 7월로 돌아가 보면 일론 머스크가 에브리데이 애스트로나트의 지저분한 랩터 1,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느낌에서 깔끔한 랩터 1호의 엄청난 도약을 보여주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300바에서 230톤의 추력을 내는 랩터 2는 수많은 부품을 제거했죠. 그리고 2026년으로 시간을 앞당겨 보면 우리는 이미 랩터 3을 손에 넣었습니다. 280톤 이상의 추력을 내는 더욱 간소화된 디자인의 외부 배관도 없고 100대 이상 생산되어 활발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으며 곧 스타쉽 V3 비행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불과 3년 반 만의 놀라운 발전입니다. 테슬라는 뉴욕 버팔로 공장에서 300명 이상을 추가 채용하며 연 1달러 공장 임대 계약에 따른 고용 요건을 마침내 충족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슈퍼컴퓨터 설비 구축을 위해 3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또한 2014년 당시 앤드루 커모 뉴욕 주지사가 공장을 발표했을 때 원래 계획이었던 태양광 패널 제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록 4.2 페타 버전의 4명의 에이전트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에이전트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최적의 답변을 함께 도출해내는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새로운 레이아웃도 마음에 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합니다. 그록 4.2는 다음 달 공개 베타 테스트가 종료되면 그록 4보다 약 10배 더 똑똑하고 빨라질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버그 수정 및 개선 사항이 매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개 베타 테스트를 통해 더욱 중요한 피드백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록 4.2은 혈액 검사 분석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MRI 결과는 물론 검사 결과까지 업로드하면 그록이 모든 정보를 분석해줍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합니다. 그록에서 두 번째 의견을 받으려면 의료 데이터 사진을 찍거나 파일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됩니다. xAI 그록 4.2의 에이전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록은 캡틴 조정자 집계자로서 작업 분해, 전반적인 전략 수립, 갈등 해결, 최종 종합 및 일관성 있는 답변 제공을 담당합니다. 하퍼는 연구 및 사실 전문가로서 실시간 검색,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며 엑스파이오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루 약 6,800만 건의 영어 트윗을 밀리초 단위로 분석하고 증거 통합과 1차 사실 검증을 합니다. 벤자민은 수학 코드, 논리 전문가로서 엄격한 단계별 추론, 수치 및 계산 검증, 프로그래밍, 수학적 증명, 전략 및 논리체계 스트레스 테스트를 담당합니다. 루카스는 창의성 및 균형 전문가로서 확산적 사고, 참신한 관점과 가설 제시, 사각지대 탐지, 글쓰기와 UX 최적화, 창의적 종합, 인간에게 관련성 있고 균형 잡힌 결과물 제공을 합니다. 추론 및 사실 확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단계별 워크플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작업 분해 단계에서 그록이 프롬프트를 한번 분석하고 하위 작업으로 나누어 전문가들에게 동시에 전달합니다. 둘째,
병렬적 독립적 사고 단계에서 4명의 에이전트 모두 전체 컨텍스트와 각자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초기 분석을 병렬로 수행합니다. 셋째, 내부 토론 및 동료 검토 단계에서 에이전트들은 간결하고 구조화된 내부 토론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하퍼는 사실적 주장을 표시하고 실시간 X 및 웹 데이터에 근거하여 검증하며 벤자민은 논리적 일관성, 계산 및 증명을 검토합니다. 루카스는 편견, 누락된 관점 또는 지나치게 경직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합의에 도달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서로 질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넷째, 합성 및 출력 단계에서 캡틴인 그록이 가장 강력한 요소들을 종합하고 남은 충돌을 해결하며 최종적으로 코품질의 응답을 생성합니다. 일부 인터페이스에서는 선택적으로 에이전트 추적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사실 검증 측면에서 하퍼가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전체 팀이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을 수행하기 때문에 단일 모델 오류 발생률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출력 전에 모순이 발견되며 예를 들어 루카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벤자민의 논리와 하퍼의 데이터를 통해 즉시 검증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류 발생률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그록 4.1 대비 주요 개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추론 측면에서는 다중 관점 탐색이 단일 경로 카트보다 우수합니다. 벤자민은 증명 수준의 엄격성을 더하고 루카스는 지역 최적점이나 간과된 대안을 방지하며 하퍼는 모든 것이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링, 전략, 수학 및 연구, 코딩, 트레이딩과 같은 개방형 질문에 대해 더욱 심층적이고 견고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록 4.2 변형 버전만이 알파 아레나에서 수익을 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고 수준의 전문가 팀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논의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기계적인 속도로 진행되며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나은 뉘앙스, 완성도, 오류 수정 및 창의성을 제공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